30년.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세 개의 이름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친구, 은인. 영안실에 누운 최태수, 30년간 아버지라 불렀던 남자. 그런데 며칠 전 받은 편지 한 통. 태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민호의 기억 속 태수는 완벽한 아버지였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아버지, 비 오는 날이면 학교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아버지, 민호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하던 아버지였습니다. 1994년 봄, 20살 민호가 대학 입학을 포기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제가 일하면서 나중에 다시 시도할게요. 라고 말했을 때 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태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일을 2배로 늘렸고 주말에도 쉬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가 일할게요. 태수는 흙먼지 묻은 손으로 민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해. 그게 아빠 꿈이야. 그렇게 4년이 흘러 민호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태수는 헌 작업복 차림으로 학교에 왔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은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태수만 유일하게 작업복이었습니다. 민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강단에서 졸업장을 받으며 객석의 태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을 때 태수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이 민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진의 편지는 그 모든 기억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너를 키운 사람은 태수가 맞다. 하지만 너의 친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다. 민호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975년 3월 태수와 나는 한 여자의 집에서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발견했고 여자는 이미 숨지고 아기만 홀로 남아 있었다. 그 아기가 바로 너 민호였다. 종이가 공중에서 천천히 나뭇잎처럼 흔들리다가 바닥에 닿았고 민호의 시계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럼 30년간 자신을 키워준 태수는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럼 진짜 어머니는, 진짜 아버지는? 민호는 박성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낡은 다방 창가 자리, 희미한 오후 햇살이 성진의 주름진 나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민호가 부르자 성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어서 며칠 밤을 설친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앉아라.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 아버지는요? 성진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내 어머니 이름은 이순애. 젊은 날에 너를 낳고 산후조리도 못한 채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지.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정확히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성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애는 너를 낳기 전에 이미 많이 아팠어.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지.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 아니면 정말 혼자 감당하려 했던 건지. 태수와 나는 순애의 마음을 얻으려고 많이도 싸웠던 둘도 없는 친구였다는 말에 민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바닥에 쾅 하고 부딪히고 다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태수와 나는 너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 아무도 없기에 너는 고아원으로 갔을 거야. 그래서 태수가 말했지.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민호는 혼자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태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은 방, 먼지가 쌓인 서랍장, 낡은 옷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맨 밑칸,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가 묻고 닳아서 동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오늘부터 나는 아버지가 됐다. 순애와 성진이의 친구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아이의 이름은 민호다. 갓 태어난 이 작은 생명을 내가 지키기로 했다. 민호의 시야가 흐려지며 글자들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이는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 순애를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술만 마시고. 하지만 나는 안다. 성진이가 얼마나 순애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이 아이를 원했는지. 그러니 내가 대신 키우겠다. 성진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떨리는 손에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창밖에서 해가 지며 방 안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민호가 오늘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서 한참을 울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아들처럼 느껴진다. 성진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전화기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렸다. 태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민호가 학예회에서 상을 받은 날, 너무 자랑스러워서 사진을 찍어 성진이에게 보냈다. 성진이가 답장을 보내왔다. 태수야, 같이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미안하다.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아빠야. 성진이가 드디어 술을 끊었다고 한다. 작은 가게도 시작했다고. 좋은 소식이다. 민호한테도 말해야 하나. 너의 아버지가 또 있다고. 하지만 이미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호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드는 소리에 민호의 소리 없는 울음소리가 묻혀져 갔습니다. 30년. 태수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내가 내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버지로서 말없이 살았습니다. 민호는 다시 성진을 찾아갔습니다. 철물점은 좁은 가게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태수 아버지 수첩 봤어요. 성진이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놓치며 공구가 작업대에 닿으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구나. 태수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왜 30년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성진이 긴 한숨을 쉬며 태수와 나는 약속했다. 내가 30이 될 때까지는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그때쯤이면 내가 충분히 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태수가 의식도 없이 오늘 내일 하니.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게 안쪽 오래된 금고의 자물쇠가 삐걱거리며 열리고 그 안에는
색이 바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태수가 5년 전에 나한테 맡긴 거다. 먼저 가면 민호한테 꼭 전해달라고. 봉투 겉면에는 태수의 필체로 민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겠지.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말할 때가 됐다.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너를 낳은 어머니 순애가 누구와 사랑했는지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너는 진짜 아들이었단다. 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내가 자전거를 배웠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어. 민호가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주르륵 편지를 적셨습니다. 성진이도 마찬가지야. 그 친구는 여태까지 멀리서 너를 지켜봤단다. 입학식 때, 졸업식 때, 너의 취직 면접 날. 성진이는 항상 멀찌감치 숨어서 너를 바라봤어.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진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둘 다 내 아버지였던 거야.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이어진 아버지. 그게 우리가 30년간 지켜온 비밀이고 30년간 함께 나눈 기쁨이었단다.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매달 통장에 입금되던 이름 모를 돈,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던 익명의 장학금, 취직 면접 날, 회사 앞 커피숍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낯익은 뒷모습 모두 성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30년간 한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는 곁에서, 하나는 멀리서, 하나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는 이름 없이. 며칠 뒤 태수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조용한 장례식장, 문상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세 개의 이름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친구, 은인,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식장 앞에 놓인 이름표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개였습니다. 아버지 최태수, 아버지 박성진, 아들 최민호, 성진이 민호 옆에 섰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며 하늘은 붉게 물들면서 오렌지색, 핑크색, 라벤더색이 섞여 아름다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민호는 성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진도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아버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노을처럼 하루의 끝에서야 비로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30년이라는 시간, 세 개의 이름표, 두 명의 아버지, 그리고 한 명의 아들이 만든 이야기는 지금 노을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노을이 머무는 시간, 사랑은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